사실 이렇게 비싸게 사지 말라라는 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를 위해서는 가격적인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이 되나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죠. 자, 시장의 원리,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라든가 마르크스, 굉장히 자본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본주의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는 자유시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그 가격에 해당되면 살 수가 있고요. 자신이 원하는 그 가격에 팔 수가 있습니다. 누구 하나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야, 그렇게 팔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다 판단을 하고 살지 말지, 가격이 적당하면 사고 아니면 안 사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의 물건을 내놨는데 소비자 같은 경우는 소비자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가치보다 이상인 가격이라고 하게 되면 사질 않겠죠. 판매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 이하의 가격에 팔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두 사례상 같은 경우는 가치 이상으로 사서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고요. 소비자 같은 경우는, 판매자 같은 경우는 가치 이하로 팔아서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가격적인 타협점을 찾아간다는 거죠. 자, 이 타협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자유시장의 원리예요. 자유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죠. 중고차 시장. 자, 한 책에서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고차 시장에 왜 그 좋은 물건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 개인이 그 중고차를 팔아요. 근데 중고차를 파는데 이제는 중고차 가격 같은 건 급격하게 다운이 되죠. 샀던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내놔야지 중고차를 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동차에 그렇게 싸게 파는 그런 물건 같은 경우는 하자가 있다라. 하자 같은 경우는 판매자만 알고 있습니다. 자, 판매자가 알고 있는 그 문제들 때문에 싸게 판다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심리가 바탕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문제가 없는 그 중고차는 비싸게 판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측면에서 중고차에서 싼 좋은 물건은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판매자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그 측면에서 가격을 내놓기 때문에 좋은 중고차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요? 실제적으로 과연 그렇습니까? 근데 이 부분, 자유시장의 원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은 고려를 안 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성향, 상황 부분은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갑자기라는 그 단어를 생략을 했어요. 자유시장 원리에는. 갑자기 돈이 급전이 필요하다. 갑자기 처리를 해야 된다. 갑자기 어디를 가야 된다. 정근을 가야 된다. 라는 측면은 생략이 돼 있어요. 생략이 돼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금매라는 그 부분, 평균 가격 이하로 내놓는다. 그럼 판매자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손해를 보는 그 부분이 갑자기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갑자기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파시는 물건, 금매를 산 적이 있고요. 또 갑자기 이제는 자신이 투자를 했던 주식에서 손실이 굉장히 컸는데 이제는 아내분께서 아셨어요. 자, 이를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던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급하게 파는 물건 산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서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제는 급매로 이렇게 파는 경우, 손해를 보고 판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이제 얼마 전에 차를 샀거든요. 차 휴가를 가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소나타 가격 이하로 샀어요. 소나타 가격만큼만 샀네. 신차 가격. 하여튼 굉장히 저렴하게 샀는데 어떻게 또 저렴하게 샀나? 이제는 갑자기 해외로 1년 정도 파견 근무를 가야 되는데 차를 1년 동안 놔둬야 되는 부분 때문에 급격하게 판 거예요. 금매로 그렇게 판다. 저는 그렇게 산 거고요. 자, 이런 사례들을 보셨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장 원리 같은 경우는 갑자기라는 그 단어는 고려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개인적인 상황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자, 이런 가격 같은 경우 우리는 금매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금매 가격.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회, 금매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샀습니다. 차도 샀고, 집도 샀고, 심지어는 사실, 노트 8이라는, 자, 오늘 날짜 같은 경우는 12월 9일이거든요. 자, 12월 9일 때 노트 8을 27만원 주고 샀어요. 자, 27만원인데, 중고로 샀어요, 중고로. 중고산 밑에 조금 멍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멍이 들어 있다 보니까 카메라라든가 이 작동적인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멍 들었던 그 하나 때문에 급격하게 판 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저는 기능적으로 카메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혀 하자가 없다 보는 그 측면들을 확인하고 바로 샀죠. 이렇게 금매로 샀다라. 자, 금매가 나왔을 때 이를 잡아야겠죠. 금매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금매로 파는 것은 판매자가 손해를 보고 판다라는 거죠. 자유시장 원리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금매 가격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측면들로 접근한다라고 하게 되면 판매자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는 사람만 이익을 보는 그 상황 같은 경우는 자유시장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렇게 금매 가격이 나왔을 때 산다라고 하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기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기회, 이 금매가 나오는 그 매매가 같은 경우 기회라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자, 기회를 보는 그 시각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개인적인 시각이 바탕이 될 때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요. 잡지 못할 수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기회가 옆으로 지나간다라고 하더라도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회를 보는 그 눈적인 부분에 있어서 길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눈을 길러 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가격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사실 우리는 이 가격적인 부분이 싸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확신을 가질 때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긴가민가잖아요. 이 가격 싼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행동이 안 돼요. 확실하게 이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맞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만이 투자가 된다라는, 이런 눈들에 있어서 이전부터 길러놔야 된다라는 측면들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기회를 잡는다는 측면, 이런 눈을 길렀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길러 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 아파트 눈에 들어올까요? 일반 평균가에 내놓는 아파트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잘 안 들어오죠. 기다리겠죠. 이제는 자, 이 눈을 기르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표를 만들어서 짝짝 해서 이제는 한 2년치에 대한 층마다 이제는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1월 달에 얼마의 거래가 됐고 층이 있고 1월 달에 딱딱 이런 기록을 하나 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눈을 길러 놓는 상태에서 나는 그 매물 물건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2년 중에 가장 저렴하고 이거는 뭐 저번 달에 비해서 조금 저렴할 뿐인데 저번 달에 비해서는 그렇게 싼 편은 아니다. 이런 객관적인 시각들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금매 온다, 금매 나온다, 뭐 1,000만 원 정도 더 싼 2년 정도로 조사했던 그 가격적인 부분보다 훨씬 싸다라고 하게 되면 놓치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눈을 길러 놔야지 금매 부분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일반 매매가 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일반 매매가 사실 우리는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살려고 하게 되면 조급한 그 마음을 가졌을 때는 물건 실제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마음에 들어서 바로 사야 돼요. 바로 계약서 작성을 해야 돼요. 저는 그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다라는 측면이 있죠. 실제로 보게 되면 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산다, 직접 봐서 그렇게 산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안정하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금매를 잡을 때는 별로 안 좋아요. 일단 공인중개사 분들도 여러 고객들을 많이 상대를 하시잖아요. 이 고객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여러 전략들을 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들이 어느 정도 적당한 비슷한 가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 한 아파트, 후질근한 아파트랑 훨씬 더 좋은 아파트, 그리고 중간인 아파트를 같이 세 가지를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 셋 중에는 이게 좋아요. 훨씬 더 가격적인 부분 비슷하다고 후질근 아파트보다 훨씬 괜찮은, 객관적으로 괜찮은 아파트 계약을 한다라는 건데 이 세 가지 아파트만 고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그 선택지 부분에 있어서 확보를 하나 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다양한 폭들을 기를 수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터넷으로 협상을 확인을 하고 카톡으로 협상을 한다라고 훨씬 다양한 그런 물건들에 객관적으로 가치가 높은 그 아파트에 더 집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본 아파트 같은 경우 사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미안하잖아요. 공인중개사분 같이 갔는데 살라고 갔다라고 하게 되면 그 보여준 아파트 중에 우리는 매매를 할 그 한국적인 그런 마인드 있잖아요. 좀 미안한 그런 부분에서 사야 될 것 같다라는 그 마인드 대부분 다 가지시고 있으실 건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제 인터넷으로 접근해 보시는 그 방법들이 훨씬 더 저렴하게 객관적인 시각, 훨씬 더 폭넓은 가치 대입법까지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측면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전 안 하는 사람은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서서히 침몰하는 거지, 서서히 실패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 성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꾸 또 더 많은 일을 해봐야 되고, 많은 일을 해보려고 하면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아파트 절대 비싸게 사지 마라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